자, 해석용 베어링을 만들 것인데 축에 달려있는 베어링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베어링에 의해 축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을 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 건데 이 축 부품은 양쪽으로 6904 베어링과 6905 베어링 요 두 개가 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을 역시 표현해 줘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석용 모델링을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실제 솔리드웍스 툴박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6904 베어링을 꺼내오면 요소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형상이 있습니다. 너무 가늘거나 너무 작거나 그런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메쉬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어링이 양쪽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형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도록 어셈블리를 또 만들 거고요. 요 준비 단계를 거쳐서 해석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해석용 베어링 만들기 요 준비 단계고요. 요게 끝나면 해석용으로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베어링과 축을 배치해서 메이트도 해 놓을 거예요. 즉 어셈블리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부품 가지고만 테스트 해봤죠. 오늘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파트의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왔고요. 정렬의 방향은 뭐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최대한 세 파트 해놓고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온 상황이고, 뭐 원점에다가 원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경은 20파이, 외경은 37파이 이렇게 동심원을 두 개 그려가지고 돌출 베어링의 나비가 9였죠. 그래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9mm 블라인드로 베어링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릴게요. 내경은 20파이. 자, 외경은 37파이. 자, 그러면 이거를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나비가 얼마였습니까? 베어링의 나비가 9였죠.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 값을 9로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쉬운 거죠. 자, 요것을 저장을 할 텐데 요거 이름 폴더 안에 축의 비틀림, 축의 그 비틀림보다 그 뭡니까, 그 아까 토크라고 이야기했죠. 토크 해석으로 폴더를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6904 파트 파일 저장합시다. 먼저 이름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6904
이게 베어링입니다. 모양은 영 아니지만 해석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생겨야 돼요. 필요한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모양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세 파트 하기 귀찮아요. 또 세 파트 하기 귀찮아요. 치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 돌출 베이스 이 피처 명령을 클릭해 주면 요거에 사용한 치수들이 다 뜨죠. 돌출 피처에 대한 값도 뜨죠. 이것을 이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외경은 42, 37에서 42로 바꾸고, 내경은 20에서 25로 바꾸고, 나비값 9는 그대로입니다. 9는 그대로예요. 요것들만 살짝 클릭해서 치수들을 변경해 줄게요. 바깥 지름부터 한 번씩 클릭해서 바꾸세요. 바깥 지름부터 딱 클릭해 가지고 요 37로 떴던 거를 42, 내경 20으로 됐던 거를 클릭하고 25. 나비값 9는 그대로죠. 그러면 이거 잘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B 재생성을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6905 요 파일 명으로 역시 축의 토크에서 요 폴더에다가 6905라고 얘를 역시 저장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두 개 만들었죠? 자, 새 파일을 실행하는데요. 어느 걸로? 어셈블리 갑니다. 새 어셈블리 갑니다. 저는 다 꺼놓고, 새 어셈블리 요거 실행해서 파트 삽입을 뭐를 먼저 하냐, 뭐를 먼저 할 거냐면은 6904를 먼저 꺼내 올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6905 먼저 꺼내도 되고 6904를 먼저 꺼내도 되고, 단 뭡니까? 어셈블리의 원점하고 이 파트의 원점하고를 일치해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904 이거 열기 할 때 커서를 어디다 놔야지 어셈블리와 파트의 원점이 일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속성에 있는 확인 버튼 쪽에 커서를 가져다 놔야 어셈블리와 파트의 원점이 일치하게 정렬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자, 등각 보기 한번 봅니다. 어셈블리 원점 여기 있고 파트의 원점도 여기 있고 정렬이 되네요. 자, 그럼 이 새 어셈블리 명을 저장합니다. 뭐로 저장하느냐, 이거 축의 토크 해석으로 저장을 합시다. 새 어셈블리 명은 축의 토크 해석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물론 수시로 저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장을 해 두세요. 역시 같은 폴더죠.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떨렁 베어링 하나만 나와 있어요. 떨렁 베어링 하나만 나와 있어요. 축을 열어봅니다. 컨트롤 E, 단축키 컨트롤 E, 뭐예요? 부품 삽입 단축키죠. 자, 그러고 뭐를 연다? 축을 연다. 축은 참, 이거 빼먹을 뻔했다. 취소. 축을 우리가 삽입하기 전에 원본으로 축이 있겠죠. 그죠?
동력 전달 장치 11에 동력 전달 장치 아이고 11에 축이 있겠죠. 근데 이 원본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본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번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기능으로 만들 거냐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로 요거 가지고 축 부품 4본을 만들게요. 그러면은 원본 축 동력 전달 장치 11 어셈블리 하고 사용하던 축과 별개의 구분 아이디를 가지는 축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에서 내가 재질을 적용하고 축에다가 재질을 적용하는데 원본 축에도 재질이 적용되면 나중에 여러분 불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링크를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텐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잠깐만. 바탕화면에 여러분 나와 있는 아이콘들 중에 참 이걸로는 안 보이나? 이걸로는 안 보이는구나. 스샷 왜 안 찍혀? 스샷이 컨트롤 시프트 S. 자, 여러분 바탕화면에 가면은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찾았나요?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찾았어요?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보셨는데, 제 화면에서 간혹 가다가 쓰는 거는 보셨는데, 요 기능도 솔리드웍스의 참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랬냐면 일전에 성민 씨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떤 객체들을 복사해 가지고 다른 폴더에다 옮겨 놓고 막 그럴 때 그거 안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막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솔리드웍스가 파일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셈블리 내부에 파트 파일들을 연동된 걸 열어야 되는데 참조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 뜨면서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솔리드웍스는 어셈블리 파트 파일 모든 문서에 대해서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카피해 가지고 딴 폴더에 옮겨 놓는다고 해서 솔리드웍스가 그거를 인식하느냐 잘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면서 원본하고 상관없는 거로 만들고자 할 때는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이 기능을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솔리드웍스만의 또 장점입니다. 자, 여간 이걸 주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실행하시면 뭐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 뚫고 오고 그 다음에 요 우측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2개 요거를 클릭하면 창이 커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본이 있는 경로가 어딥니까? 이름 폴더죠.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름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솔리드웍스 폴더를 어디에 만들어 놨어요? 동력 전달 장치 11 요거죠. 원본 축 부품이 있는 폴더 동력 전달 장치 11번 폴더 만들어 놓던 대로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축이 난이 왜 이걸 2번으로 썼냐? 여러분은 03축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03축을 찾았는데 원본 03축을 찾았는데 요 놈을
클릭해서 보면은 어떤 기능이 뜨냐면 그 뭡니까? 또 까먹었다. 솔리드웍스 압축 파일 만들기라는 기능이 떠요. 압축 파일 만들기. 자, 요렇게 트리를 열어서 클릭을 하면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거죠. 파일 열기가 아니라 압축 파일 만들기.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압축 파일 만들기로 들어갔을 때 일단 경로를 먼저 맞춰야 됩니다. 경로는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축의 토크 해석이라는 폴더로 이 사본 저장될 경로를 맞춰 놔야 되겠죠. 요 폴더로 맞춰 놔야 되겠죠. 자, 경로를 맞추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운데 보시면은 폴더에 저장 체크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찾아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축의 토크 해석 폴더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저장될 경로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4번을 바꿔야 되는데, 요게 원본 파일이죠. 원본 파일명이 이렇게 뜬 거고, 4번 저장 이름, 요게 4번이죠. 4번을 쓰는 칸이죠. 근데 여기를 클릭해서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선택 대치라는 거를 눌러 가지고 이름 변경하고, 막 구문을 넣으려면 구문도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택 대치를 눌러 줬습니다. 자, 이 선택 대치를 누르니까 대화창이 떴고요. 여기에서 4번 저장 이름을 검색 대상에다가 여러분은 3축이겠죠? 여러분은 03축이겠죠? 나는 이거로 되어 있는데, 여하간 03축 해놓고 다시 동력 전달 장치 10일 뭐 이렇게 쭉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이름 바꿀 거예요. 다 타이핑 해놓고 바꿀 내용, 여기를 클릭해서 이 이름을 뭐로 바꿀 거냐? 축 해놓고 다시 해석용, 그리고 변경이라는 걸로 바뀔 겁니다. 아마 변경이라는 걸로 바뀔 건데, 요거를 눌렀을 때 이름이 이제 요런 걸로 변경이 돼 버려요. 내가 여기서 한 걸로. 오케이? 그래서 오탈자가 있으면 안 돼요. 검색 대상에다가 원본 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검색 대상에다가 그대로 원본 이름 그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을 03 축 다시 해석용. 자, 지금 이게 원본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다 이 셈이고, 원본 이름 자, 여기에 쓰는 것이 바꿀 내용에 쓰는 것이 이 대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파일명이 변경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이거 만들 때 이거 02로 했었지만 여러분은 03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대치.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대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축 해석용이라는 이름이 4번 저장 이름으로 초록 색깔로 들어갔죠. 오케이, 잘 됐습니다. 그럼 자, 닫기 하시고 경로를 맞춰놨고 4번 저장 이름을 변경을 해놨고, 그러면 이거 1, 2 두 가지 작업해야 될 거는 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축의 토크 해석이라는 폴더에 별도의 축 부품이 생성이 될 겁니다. 저장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거 떠 있는 김에 봅시다. 축의 토크 해석이라는 폴더를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에서 이 폴더에 플러스를 눌렀을 때, 선택했을 때 하위 트리에 이렇게 축 부품도 새로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클릭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즉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검색이 돼야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에요. 솔리드웍스에서도. 자, 그리고 뭡니까? 이런 거는 미리 보기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선택해 놓고 하나 클릭해 놓고 땅땅땅 올리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폴더 하나 딱 클릭해 놓고 이 내부에 있는 문서들을 내가 뭐 만들었더라? 일일이 다 열어보지 말고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쌤, 진작에 알려주시지. 자, 이거 닫습니다. 그러면 축의 4번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죠? 축의 4번 부품을 만들었어요. 4번 어떤 겁니까? 축 해놓고 해석용이었죠. 요 이제 파트 삽입하는데 축 다시 해석용이라는 이 파트를 이제 또 삽입합시다. 이거 삽입하고 쉬어야 되겠네. 그래도 차근차근 하는 게 낫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너무 빨리 하면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삽입을 하려고 보니까 방향성이 좀 안 맞아요. 그죠? 방향성이 안 맞아요. 어느 축을 이용해서 돌리는 게 좋을까? Y축을 이용해서 한번 돌리는 게 좋겠죠? 월드 좌표계하고 보니까. 그죠? Y축 방향을 한번 돌렸어요. 요렇게 하니까 제대로 정렬이 됐네. 뭐하고 비슷하게? 과제도면처럼 요렇게 비슷하게 정렬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상태쯤에서 클릭. 메이트를 갑시다. 메이트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A죠. 컨트롤 시프트 A. 단축키 안 먹어요. 한영전환 안 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동심 구속을 할 건데 요 원통의 지름이 원통면 이게 베어링의 전월부 면하고 동심으로 메이트 돼야 될 것들이죠. 두 원통면을 클릭해 봅니다. 동심 뜨나요? 그죠? 확인. 그러고 얘를 정렬을 해야 되겠는데 축에서 잘 보세요. 축에 요 측면 있죠? 측면 찾았어요. 요 측면하고 베어링에 여기 측면하고 어느 거로 가면 좋을까? 거리
1로 가면 좋겠어요. 쌤 0.3 아니었나요? 넉넉하게 그냥 뛸게요. 넉넉하니 뛸게요. 코너할 때문에 이게 축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넉넉하니 1mm 뛰는 걸로 거리 값을 잡을게요. 자, 그래서 요 측면을 잡아서 일치로 갔는데 여기에다가 거리 버튼을 눌러서 표준 메이트 중에 거리를 눌러서 요거 1mm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게요. 거리 값을 1mm로 해 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 놓고 세이브. 자,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축을 해석용 베어링 6904 베어링 요거하고 맞춰서 해석용 축을 가져다 놨습니다. 앞서 메쉬를 구성하기 위해서 베어링을 단순한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 했었는데, 해석용으로 가져온 이 축이 단순하게 메쉬 분할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메쉬 분할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안 좋냐면은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베어링에 대해서 가려져 버려가지고, 베어링 때문에 가려져 버려가지고 이런 부분, 메쉬 분할할 때 불리한 메쉬를 이렇게 삼각형 메쉬들로 막 짜개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 메쉬의 크기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형상들이 있어요. 어떤데? 여기 필렛 부분도 더 작아요. 필렛 부분도 R0.3으로 해가지고 메쉬를 생성하는데, 이 메쉬가 생성이 될 때 삼각형 변의 한 변의 길이가 1. 몇 mm 요런 거를 기본값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R0.3이면은 이거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서 요게 좀 안 좋고, 요 홈에 대한 값도 이 두께가 그 안찌름하고 바깥찌름하고 너무 간격이 작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애들을 좀 단순한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을 역시 해석하기 위한 형상을 베어링에서 단순하게 만든 것처럼 축 부품 추가한 해석용 요것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모델링 단순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축 부품을 파트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파트 열기. 파트 창에서 편집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자, 파트 열기로 축의 파트 창만 이렇게 열렸습니다. 키움 자리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키움 자리는 어쩔 수 없고,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요것도 그냥 없애버릴까. 요거 작은 게 있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회전 보스 베이스에 스케치를 편집할게요. 찾으셨나요? 축에 회전 보스 베이스 스케치를 편집할게요. 해석과 연관되는 것 말고는 좀 단순하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형상을 단순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Z값 이거 오링 때문에 Z값 입력한 거 요것도 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기울여서 이렇게 못따기 형상을 잡기 위해서 선 그려 놓은 거 아예 지울게요. 선을 선택하고 지울게요. 자, 요 놈을 선택하고 지웠어요.
그리고 Z값 요거 들어간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자, 이 못따기 영상을 지웠으면 요소 잘라내기에 지능형을 사용할 때 여기 선에 일부분 클릭하고 여기 선에 요 방향점을 클릭하면 선과 선을 트리밍 하면서 연장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요소 잘라내기 코너, 지능형 말고 코너죠. 코너 요거 해가지고 요선 클릭해서 요렇게 단순한 구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선이 연장돼서 붙었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키움 자리, 멈춤 링 자리가 단순하게 돼야 된다 이야기 했었죠. 요런 거 단순하게 돼야 된다 했었죠. 이 선을 선택하고 지울게요. 세 개의 선을 선택하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이 끊어졌어요. 그죠? 선이 끊어졌고, 저는 요거 할 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도 같이 지우고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여기 필렛이 R 0.3이잖아요. 이것도 최소 메쉬를 구성하는데 방해를 할 것 같습니다. 요 홀을 필렛 모서리를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를 해야 됩니까? 요소 잘라내기 코너를 이용해서 요렇게 이어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합니다.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선의 끝점들을 붙여서 일치로 구속을 줘가지고 선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안 쓸게요. 어떻게 하느냐? X 표시한 요 선은 선택하고 지울게요. 요 선을 선택하고 지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소 잘라내기 코너를 다시 사용하는데 요 선 남아있고 요렇게 선 남아있죠. 그러면은 역시 코너를 이용해서 요렇게 선이 붙겠습니다. 자, 코너 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치수는 20파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요거는 정리가 잘 되셨으면 됐고요. 치수를 혹시 요소 잘라내기나 객체들 지우면서 삭제된 치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도 이 오링 때문에 이렇게 넣었던 치수를 포함하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하도록 할게요. 선을 선택하고 지웠어요. 치수는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는 마저 선택하고 지웠고요. 역시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으로 이 선을 이렇게 이어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요소 잘라내기 갑니다. 이랬을 때 치수 25파이하고 1파라고 이런 치수 값들은 변경 안 됐죠? 여기까지 잘 마무리 되셨으면 단순하게 형상을 바꾸기 위한 준비는 얼추 됐고요. 못따기 쪽에서 에러가 나긴 하네요. 조립 방향 못따기 잡느라고 요쪽에다가 못따기 적용했던 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다 못따기 적용한 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선을 정리해서 날리면서 여기 선이 없어져서 그런데 빠진 모서리 선 2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요 모서리를 한 번 더 선택해 주면 정상적으로 모서리가 대체가 될 거예요. 대체됐죠?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 못따기 리스트에서 별도로 더 바꿀 건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최소 메쉬를 만드는데 좀 그 방해를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트리에서 솔리드웍스, 이쪽으로 갈까요? 화면을 이렇게 놔두고, 디자인 트리에서 보시면 이 나사산 표시 적용한 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축의 끝단이죠. 축의 끝단에 나사산 표시한 것들이 2개가 있는데 저는 한번 잘 안 돼가지고 2번을 했던 것 같은데, 요런 요소들도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해 가지고 지워주세요. 자,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용으로 축을 단순화 시켰습니다. 요쪽에 C형 멈춤 링 자리하고 뭡니까? 오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못따기, 오링 못따기, 이쪽에 오링 못따기, 요런 거 하고 나사산 표시한 부분들, 표시한 것들, 요런 요소들을 좀 삭제를 해서 축의 형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메쉬 생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메쉬 생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자, 재생성 컨트롤 B 하시고 저장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창을 닫았을 때 어셈블리 재생성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yes 하겠어요. 자, 메이트 쪽에서 이상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메이트 쪽에서 이상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에러는 안 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6905 베어링을 여기쯤에다가 부품 삽입을 할게요. 여기쯤에 부품 삽입을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메이트도 할 거예요. 6905 베어링을 여기쯤에다 부품 삽입해서 메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쯤에다가 클릭해 놓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A, 메이트 삽입이죠. 컨트롤 시프트 A. 자, 베어링의 원통 면하고 축의 원통 면하고 선택해서 동심 메이트 구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과제 도면에서 사실은 이 베어링의 위치가 축의 가운데쯤에 놓여요. 최대한 비슷한 자리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트를 할 때 베어링의 요 면하고 축의 요 측면하고를 거리로 적당한 값을 잡아 볼게요. 자, 거리로 바꾸는데 거리 수치는 제가 적절한 값을 불러 드릴게요.
한 15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거리 값을 이 축의 측면에서 베어링의 이 측면까지를 15 정도로 맞추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도면처럼 베어링이 여기쯤에 위치하겠네요. 확인. 물론 하우징 부품의 거를 좀 보고 해도 되겠는데 시간 없으니 비슷한 위치 정도로만 맞추도록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보실 수 있게 그 뭡니까? 원본 동력 전달 장치 11에서 먼저 만들었던 축을 한번 열어서 비교를 해 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얘는 솔리드웍스에서 변형이 안 되죠. 이 해성용 축, 해성용 요거를 변경을 했는데 원본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로 요거 조절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사본을 만들 때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이거를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켜서 좀 요거를 예제 파일로 사용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 파일을 재생성하고 세이브를 한번 눌러 놓고 축의 토크에서 자, 요 어셈블리 파일을 저는 좀 공유용으로 요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zip 파일에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고 자, 이 예제 파일은 수업일자별 자료실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여기에 예제 파일을 올려 놓을게요. 자, 오늘 결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 예제 파일 요 압축 파일로 묶어 놨는데 요거를 다운 받아서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해석 기능을 시뮬레이션 기능을 쓸 때 따라올 수 있도록 파일을 준비해 놨고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해석용 파일 만들기였어요. 베어링을 먼저 만들었고 해석용 파일 준비. 베어링들을 요렇게 만들었었고 축 부품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 단순화를 시켜서 저장을 해 놨고요. 자, 이렇게 준비한 상태로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